안녕하세요. 대비즈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 8%가량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선 관련된 전반적인 업황세가 계속해서 강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임스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분석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 같은 종목도 있죠. 금일 뭐 10%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주는 원인은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현재 조선 업황은 사실 좋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고 현재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수혜를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실적이 증명이 된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테마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부분도 영업이익이 또 3.8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주요 기관은 언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사도 나와주고 있죠. 이 조선 관련된 종목이 강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7% 이상 상승해주고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언제 조선주 관련된 이 종목들이 상승해줘도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업황이 좋았죠. 특히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수주를 털어내고 영업이익이 3.8%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조선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고가의 선박만 수주하는 이 선별수주 전략이 현재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가져왔는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도 계속 강조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선가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임스도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다. LNG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 업체들은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원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가 나와주고 있냐? 뭐 반도체부터 조선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약세된다, 뭐 달러가 강세된다라고도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내 증시에는 사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시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해, 이 리스크가 있는 순간에는 이 조선 기자재나 조선 관련된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기자재 업체들은 이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측면 자체가 현재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되면서 현대임스도 주가 상승 모멘텀에 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이 상승하고 있냐?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우선은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0.4였는데 실제가 0.7을 기록해주면서 이 달러 강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왜냐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공포감, 즉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지표도 높게 나왔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9월이나 12월로 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전일 3%가량 하락을 해줬지만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쭉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후퇴반군, 그리고 상반기 24년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 공격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한 것까지 이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 조선주나 조선기저제 업체들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일 이 유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뭐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EU 정상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란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국은 당연히 영국이 아니라 유럽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구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는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게 되고 전쟁 리스크를 부각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정세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이 한 거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주면서 이란도 보복성 공격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조인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란을 왜 공격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라고 설명드렸죠.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네타냐후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권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국가,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인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사실 이 미국과 우방국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네타냐후 정권은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2월 대선까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전쟁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란 옆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산유국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유가는 공급 차질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국 때문이죠. 앞서서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압박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측면이 계속되면 업황의 강세를 이어지면서 조선주 테마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표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지금까지 유가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예측치가 48.5를 기록을 했는데 실제가 50.3이 나와줬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가 예측치보다 모두 높게 나와줬다. 그리고 또 50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경기 확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수요의 증가까지 야기하면서 유가 상승을 야기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선주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관련주인 현대임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성과지수가 계속 상승해주고 있죠. 특히 13년 만에 뭐 동반 흑자를 기록을 했다, 선별수주가 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와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23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고성과만 선별수주하면서 성과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 관련된 이 기업인 현대임스는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고성과지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신규 선박 말고 중고 선박의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가져왔는데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 철광석 가격이 24년 들어서 지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과 관계가 있죠.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 20%에서 30% 사이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순간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만약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업황의 강세를 넘어서 테마까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뭐 21선 위에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17,3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가의 조정폭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추후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 그 기간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미국 대선이죠. 7월 8일 전당대회가 있고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잘 걸 확률이 높게 되고 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관련된 반사이익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한국의 조선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이 조선사가 또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고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이런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현대임스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